여러분은 긴과응보, 인과응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과응보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인과응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을 보내면서라는 자주 이런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착실하고 선량한 이들은 고생만 하고 제대로 보답받지 못하는 반면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은 성공을 누리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사는 정직한 남자는 계속해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활한 상인은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볼 때마다 나는 어째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가 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 별을 올려다보던 나는 문득 마을 변두리에 사는 성자 부처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으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 의문을 풀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처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농사일을 마친 뒤 마을 밖 언덕 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이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시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언덕 가까이 다가서니 부처님이 실제로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변은 표현하기 어려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공손히 인사한 뒤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과응보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의 운명은 과거의 행실로 인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나는 부처님이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여, 이 세상을 보면 분명 선한 이들이 괴로움을 겪고 악한 이들이 성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단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라.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선량한 사람들이 보답받지 못하고 악한 이들이 번영하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게 과연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한층 더 깊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나여, 인과응보의 이치는 짧은 시간 안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 영혼은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 과거세에서 미래세, 미래세까지 이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세에서 행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세에서의 행실이 미래세에까지 이어지는 법이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은 다만 이전 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단다. 나는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전생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이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것은 과거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모든 행동은 결국 그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선인은 좋은 열매를, 악인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현세만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없는 거란다.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이 과거의 선행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당하는 괴로움이 과거의 악행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니다. 지금 현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나는 크게 깨달은 듯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쌓으면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하단다. 지금 선행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와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나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과거의 업보는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부처님을 통해 현재의 실천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부터 저는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나를 지켜보았고 나는 공손히 인사한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에는 새로운 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마을로 돌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을 쌓으면 그것이 곧 미래를 바꿀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주변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침 일찍 농장을 둘러본 뒤 저녁에 다시 확인하러 갔다가 일부 작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잠시 고민한 나는 다음 날 새벽 범인을 잡기 위해 농장에 숨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 나는 농장에 몸을 숨긴 채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그머니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재빨리 작물을 훔치려 했으나 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멈춰라 나가 부르자 소년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소년을 보고 나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 농작물을 훔치려 한 거니? 이유를 말해보거라.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을 앓고 계세요. 집에 먹을 게 거의 없고 제가 뭔가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돈도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년의 처지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절도는 명백히 나쁜 일이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니 단지 벌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네가 처한 상황은 안타깝구나. 하지만 훔치는 건 잘못된 길이다. 만약 어려움이 있었다면 미리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소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무서웠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차마 부탁드리지 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화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화내지 않는다. 다만 내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서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다음에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먼저 말해다오. 난 기쁜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란다. 소년은 뜻밖이라는 듯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훔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농장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 내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집에 음식을 가져가면 될 거야. 내가 키운 작물도 안전하고 너도 정직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말이다. 소년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나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에게 열심히 일하는 방법과 정직함을 조금씩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점차 변해갔고 나는 부처님의 용서와 자비의 가르침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가 농장을 둘러보다가 식료품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안을 살펴보니 뜻밖에도 그 소년이 식량을 몰래 훔치려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충격과 실망으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또 훔치려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걸리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모자라서. 나는 한숨을 쉬며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니. 나는 이번에도 용서해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부처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한탄하기보다 지금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둑질은 명백히 잘못된 거다. 내게서 이미 기회를 받았는데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니?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이미 라님이 저를 도와주셨는데 또 부탁드리는 건 염치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다 이런 짓을 또 해버렸습니다. 나는 소년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잘못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는 가족을 돕고 싶었겠지. 그렇지만 도둑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내가 말했잖니. 힘들면 내게 도움을 청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더는 용서할 수 없다. 소녀는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꼭 은반하겠습니다. 나는 소년을 가만히 바라보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앞으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울 테니 부끄러워 말고 도움을 청하렴.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바른 길을 갈게요. 2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후 소녀는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비심과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녀는 점점 훌륭한 자세를 갖추게 되었고 사람들 또한 나가 돌보는 소년이 전혀 다른 아이로 변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가 주변에도 밝은 기운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자신의 행동이라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했고 주변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마을의 장로가 찾아와 라와 소년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야, 저 아이 정말 달라졌구나. 한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인내심과 자비심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 기회를 살릴지 아닐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지요.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가 아닌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로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네가 보여준 너그러움이 마을 전체에 전해지고 있어. 사람들도 내 선행에 감사하고 배우려 하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들은 나는 마음속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소년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을에 퍼져서 모두가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느끼며 선행의 힘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라의 농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농작물의 번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끼리는 서로 협력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곧장 달려가서 손을 내밀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밤 나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요히 생각했습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이 옳았어. 선행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낳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구나. 그는 부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선행을 계속 쌓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년 역시 나에게 배운 것을 충실히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배려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과 마을 사람들은 희망으로 충만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마을 생활에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행이 거듭되자 마을 전체가 예전보다 풍족해졌고 소년도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 간의 유대와 선행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란 과연 어떻게 시간을 넘어 작용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부처님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부처님의 조언을 들으면 한층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는 마침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여느 때처럼 고요히 명상 중이셨고, 나는 깊이 머리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말했습니다. 부처님, 다시 뵐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르침에 따라 선행을 실천했고, 덕분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제 마음도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가 우리의 운명을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온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여, 네가 참 많이 자랐구나. 내 선행이 마을을 바꾸고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었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한평생 안에서 전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라.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걸쳐 오랜 시간 작용하는 법이지. 나는 귀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쌓은 선행이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선인성과 선인성과 악인악과 악인악과의 원리는 현세에만 국한되지 않고 윤회의 흐름 속에서 계속된다. 내가 지금 베푸는 선행은 다음 생, 그리고 그 뒤의 생에도 좋은 결실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자세로 살고 어떤 행실을 보이느냐가 미래를 만드는 열쇠란다. 나는 가슴 깊이 감동했습니다. 선행은 단지 결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힘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와 이어진다는 뜻이네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의 행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듯이 지금의 행실이 앞으로의 길을 바꿔놓는다. 선행을 거듭한다면 미래도 반드시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며 이 순간의 행동이 다시 모든 미래로 뻗어간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한층 깊이 깨달은 나는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나는 더욱 굳건한 신념으로 선행에 힘썼습니다. 지금의 실천이 결국 모든 미래를 결정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서로 도우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응보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선행의 위력을 믿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업보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나가 실천한 작은 선행은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켰고 그것이 곧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나가 배운 교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행이 쌓여 자신과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인과응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